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루입니다. 오늘은 판타지 소설이 현실로 구현된다 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판타지 소설이 요즘 아주 대세죠. 저도 판타지 소설을 좋아해서 엄청 많이 봤어요. 판타지 소설의 요즘 장르들이 거의 이제 대부분 보면 굉장히 어떤 통일성을 보이고 있는데, 옛날의 판타지, 그럼 SF 공상과학이라는 말로 굉장히 과학의 기술이 이제 발전되는 것들이, 최첨단 무기들이나 어떤 문명들이 막 소개되는 것들을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판타지 소설의 트렌드가 보면 막 이계에 진입하거나 초능력을 얻거나 막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많은 장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대의 흐름이, 트렌드가 좀 바뀌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예전 시대에 60년대 50년대 이럴 때 그런 SF 판타지 물들을 보면 굉장히 최첨단 장비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로 사람들이 굉장히 그걸 열광하고 그 문명이 계속 발전해 왔거든요. 다시 말하면 기계 문명이 많이 발전해 왔죠. 기계 기술, 이런 테크니컬한 그런 쪽으로 기술들이 발전되는 공상과학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 속에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실제로 다 이제 기술이 됐죠. 사람이 날아다니고 꿈을 꿨기 때문에 비행기가 나오고, 물속에서 자유롭게 다니는 걸 원하기 때문에 잠수함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문명이 이제 인간이 그걸 기대하고 꿈을 꾸기 때문에, 그걸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명들이 계속 뒷받침이 되면서 발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시절을 보면 전부 다 트렌드가 이런 메커니즘, 이런 그 기계적인 메커니즘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온 경향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뭐가 더 바뀔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저도 해보면, 이런 저 같은 창작자들, 이렇게 예술가들, 뭔가 꿈을 꾸는 사람들이 이렇게 먼저 툭툭 던지면서 사람들에게 불을 이렇게 질러대잖아요. 전념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꿈을 꾸게 만들면 그게 실제로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저는 제가 꾸는 꿈은 분명한 게 보이는 게 뭐냐면, 저도 나름 이제 혼자서지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뇌과학이다, 그다음에 인공지능이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또 양자 물리학, 이런 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어요. 연출을 하는 사람이 좀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데 굉장히 이과적인 부분에 몰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과적인 이론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과적인 부분을 문과적인 그런 그 예술적인 측면에서 좀 더 인문학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 향후 기술의 그 선두주자들은 그 이과적인 어떤 테크니컬한 기술이 중심이 아니라 인문학적 관점이 중심이 된 사람들이 끌어가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그건 역사가 계속 증명해 오고 있고, 그래서 저같이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트렌드가 그렇게 흘러간다는 얘기거든요. 판타지 소설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장르들이 대부분 보면은 그런 장르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 없었던 장르들이죠. 전부 몬스터랑 싸운다든지, 이계로 갑자기 간다든지, 그렇게 회귀를 한다든지, 그런 공상과학물 중에서 예전에는 별로 있지 않았던 장르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게 보면, 이 뇌 기능에 어떤 우리가 다른 세상에 진입하는 그런 꿈을 많이 꾼단 말이에요. 이 창작자들이.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꿈과 현실의 경계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써놨는데, 이제 점점 우리가 과학이 더 발달하면 할수록 물리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들 구현하는 거는 거의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을 때, 그때는 뭐를 건드리냐면 뇌를 건드려요. 생각을 건드리고 상상을 건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꿈속에서나 이룰 법한 일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제 만들 만큼 다 만들어 봤으니까 눈에 안 보였던 것들을 이제 만들고 싶은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계속 앞으로 그런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는 거는 이제 많이 봤다 이거예요. 안 본 걸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가상현실 속에서 그런 가상 세상을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막 과거로 돌아가고 싶고 미래로 가고 싶고 막 타임머신을 타고 자유롭게 시간 여행을 하고 싶고 지금 우리가 딱 갇혀있는 이 틀 안에서 행해왔던 모든 것들 틀보다 더 벗어난 다른 걸 이제 하고 싶다라는 게 앞으로 트렌드가 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가 발달하고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발달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첨단 과학 기술이 더 집약되면 될수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그런 높은 초고층 빌딩을 짓고 막 날아다니는 무슨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자율주행을 하고 이거는 너무나 기본적인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뭐를 더 꿈꾸냐 하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딴 거를 자꾸 찾게 되는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더 다른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꿈꾸다 보니까 이제까지 이 물질 세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안 보였던 것들 체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싶은 욕구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상현실이 굉장히 각광받는 콘텐츠가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상현실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앞으로 인기 어떤 직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저는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게 우리의 뇌는 이 눈이라고 하는 것, 귀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이 오감을 동원해서 정보를 다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뇌가 그걸 분석해서 그거를 뇌는 못 보잖아요. 실제로 뇌는 못 보고 우리 오감 기능을 동원해서 냄새를 맡거나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촉각으로 느끼거나 이런 모든 입으로 맛보거나 하는 이 오감 기능을 통해서 들어온 데이터들을 그런 정보들을 데이터화해서 얘가 뇌파라고 하는 것들로 보내서 뇌파로 전파로 얘가 받아들이면서 그때부터는 신호가 주파수 파장으로 받아들이면서 얘는 정보 처리를 하게 돼 있는 기능을 하는 기관이에요. 뇌가 못 보는 거죠. 뇌는 실제로. 근데 이 눈이나 귀나 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눈은 없어도 뇌가 눈에 그 신호만 받아주면 똑같은 신호만 여기 데이터만 넣어주면 눈으로 안 봐도 눈으로 본 것과 똑같은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눈 자체가 보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눈으로 보는 것들, 귀로 듣는 것들, 코로 냄새를 맡는 것들은 굉장히 아주 극소량의 정보밖에는 우리가 취합할 수 없는 이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정보의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에 굉장히 제한된 렌즈란 말이죠. 이 기계 자체가 우리 눈이라는 안구가 우리가 눈으로 못 보는 가시거리라고 하는 이 눈앞에 보이는 게 당연히 거리만 멀어도 못 보는 게 딱 제한이 있잖아요. 뭐 시력에 따라서도 금방 못 보는 게 있고 그리고 속도에 따라서 빨리 확 지나가도 못 봐요. 그러니까 일정 속도 이상 되는 것 안에서만 보는 거죠. 일정 거리 안에서만 보이는 거고 그리고 이 가시광선이라고 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빛의 굴절도 이 딱 우리 안에 보일 이 주파수에 맞는 빛만 우리가 보는 거지 X, 감마 무슨 뭐 우리 이 육체가 못 느끼는 자외선, 적외선 이런 모든 가시광선을 넘어가는 나머지 빛들은 우리가 아예 시야에서 정보조차 못 받아들여요. 그만큼 제한된 한도 내에서의 시력밖에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뇌가 받아들인 정보의 양이라고 하는 게 극소량의 정보밖에는 눈을 통해서 시각으로 보는 게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극소량밖에 못 보는 거고 더 재밌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본다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 뇌가 딱 이미지를 정해놓은 그런 늘 봐왔던 것들은요
우리가 본다 하면서도 안 봐요. 실제로는 뇌에서 자동으로 그건 그 그림이다라고 딱 인식을 하면서 그 그림으로 자기 스스로 딱 그 미리 저장해 놓은 그 그림으로 떠올려서 그냥 보지, 지금 현재 본 그림이 업데이트돼서 바뀌었는데도 우리는 못 봐요. 그만큼 우리 눈이라고 하는 기관, 또 우리 이 오감 기관들이 허술한 게 많아요. 본다고 해도 다 보는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이거 이제 좀 다른 얘기였지만 어쨌든 우리의 오감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뭐 만지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라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극소량의 데이터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뇌과학자들이나 이런 그 컴퓨터 과학자들이 협력해서 뭐를 만들고 있냐면, 사람의 촉각, 사람의 시각, 사람의 청각, 이런 뭐 후각, 그다음에 뭐 이런 그 미각, 이런 모든 감각들에 느껴지는 데이터 값이, 어떤 값이 뇌에서는 이게 들어오면 이 뇌파가 움직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런 양의 데이터를 여기에 뇌파에다 직접 자극을 해주면 얘는 실제로 그 냄새를 맡았다, 그걸 봤다, 그거를 또 뭐 만졌다, 이렇게라고 느낄 수 있는 정도까지 이미 개발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린 처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로 받아들이는 모든 값들에 대해서는 몇 가지 안 된다는 거죠. 제한되어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이때까지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아주 필수적인 그거 참 제가 놀랐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아직도 포기를 한 지 오래돼 가지고.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영어 단어, 유창하게 막 영어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미국인들이나 아니면 뭐 누구든 간에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언어 단어들과 문장들 다 취합해서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 부족함 없이 쓸 수 있는 문장 몇 개냐 정해보면 몇 개 안 된다잖아요. 진짜 일상생활에 풍부한 어휘력을 다 가지고 아무리 써도 그 단어 해봐야 몇 개 안 되고, 문장 해봐야, 일상생활에서 평생 해봐야 쓸 수 있는 문장이 몇 개 안 된다잖아요. 그것만 외우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의사소통이 다 된다는 거예요. 복잡한 무슨 전문 용어를 쓰는 것들은 어차피 그 사람들도 모르는, 일반인들도 모르는 언어들을 쓸 때는 사전 찾아보고 물어보는 거고, 그 나머지 일상 대화들은 필수 문장이 몇 개 안 된다는 거예요. 얼핏 듣기로 제가 알기로는 몇백 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문장이. 그럼 사실 그것만 외우면 완벽하게 대화가 다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막 어마무지 많은 언어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포기하잖아요.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라고 하는 게 그만큼 우리가 많다라고 하는 거에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알고 보면 몇 개 안 되는 데이터인 거죠. 오감해도 오감이잖아요. 벌써 5개밖에 안 되죠, 감각이. 그리고 이 오감 중에 이렇게 시각으로 보는, 우리가 받아들인 정보라고 해봐야,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 살면서 보면서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느끼는 그 물체들, 이런 것들 우리가 적어보면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탁 눈에 띄면서 지내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본다라고 해도 다 보지 않는다니까요. 뭉뚱그려 보죠. 그냥 세상 바깥 뭐 이렇게 그냥 구획지어서 보는 게 습관이 들어있지, 나가서 심지어 꽃 하나를 봐도요,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보세요. 길거리에 펴있는 꽃들 자세히 본 적이 있나요? 가다 보면 그 꽃들 이름 다 아세요? 몰라요. 길거리 펴있는 잡풀들 하나하나를, 저도 얼마 전에 지나가면서 그 민들레 홀씨를 보고 되게 놀랐어요. 민들레 홀씨가 이렇게 펴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동그랗게 이렇게 우주 모양처럼 이렇게 펴져 있는 그 꽃이 너무 이뻐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들여다보면서 한참을 봤어요. 그 민들레 꼴씨가. 그게 봄날 되면 확 흩날리면서 사람 귀찮게 하던 그 미세먼지 같은 그 홀씨들이 그렇게 꽃 상태에서는 굉장히 이쁘게 펴 있더라고요. 그걸 평상시에 자세히 안 보는 거죠. 그게 민들레 홀씨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다른 풀들은 아직도 이름을 몰라요. 이 풀이 뭔지. 그냥 풀 이러는 거죠. 우리는 뭉뚱그려 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으로 본다라고 하는 그 정보들이 그만큼 허술하다는 거예요. 뭉뚱그려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보지 않아요. 그래서 시각으로 볼 때 이 뇌가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자들이 개발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뇌파에다가 딱 신호를 줄 때 바깥의 물건들 일일이 다 입력해야 될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뭉뚱그려 보는 것들이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뭉뚱그려 뭐라고 하는 인식만, 신호만 딱 주면은 뇌는 실제로 본 것처럼 눈이 봤다 이거지. 보지도 않아 놓고 봤다라고 믿게 되는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파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쫙 다 이렇게 신호를 각각의 그 신호기관들이 주는 감각기관들에 대한 전파, 주파수를 데이터만 입력해주면 앞으로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걸어다니고 먹고 냄새 맡고 만지고 보면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다라고 믿게 만드는 감각기관들을 자극하는 뇌파들로만 해서 정보를 주면은 우리는 가만 앉아서 다 돌아다니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 느낌을 가지는 거죠. 기쁨, 슬픔, 뭐 통증 다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뇌파만 자극하면 그 감각을 느끼게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미 4차 산업혁명이 그만큼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조작하면 우리는 꿈꾸는 것처럼 세상에 들어가는 거죠. 캡슐 안에 들어가거나 앉아서 이렇게 딱 쓰기만 해도 그 뇌파에 적절한 데이터만 눈으로 본 것처럼 만진 것처럼 맡은 것처럼 맛본 것처럼 그 느낌을 그대로 다 정보를 주니까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VR 기기를 쓰고 마치 눈으로 그걸 봐야만 정보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뇌파만 가지고도 그렇게 다 보고 있고 느끼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게 판타지 소설이 시작되는, 판타지 소설이 현실이 되는 시작점이죠. 그래 놓고 자, 뇌파에다가 탁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풍경이 쫙 펼쳐지는 그림이 보여지게 뇌파에다 자극을 주면 우리 뇌는 그 이계가 있는 거야. 또는 막 우리가 뭐 하와이에도 가 있고 몰디브에도 가 있고 유럽에도 가 있고 우리가 가고 싶은 곳에 그림이 쫙 펼쳐지는 게 뇌에다가 그 신호를 주면 우리는 거기에 가서 그 거리에 있는 것 같은 너무나도 생생한 그림이 쫙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생생한 그림이 아니라 만져지고 맡아지고 먹어지고 모든 것들을 다 느낄 수 있게 된다면 그게 현실이라고 우리는 100% 믿는 거죠. 가상현실 속에 들어와 있어도 그걸 현실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너무 생생하니까.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저 혼자 상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기술이 그만큼 발전하고 개발되고 있어요. 그런 놀라운 시대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 시절이 얼마 안 남았어요. VR 기기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고 뇌파의 직접적인 어떤 것들을 하나씩 정보를 느끼게 해주는 게 막 개발되고 있고 이게 이제 다 시너지가 생기면서 합쳐지기 시작하면 그게 어느 순간 한순간 어떤 하나의 독자적인 그걸로 탁 개발돼 나오겠죠. 그러면서 인간은 현실 세계에서 느끼지 못한 다른 것들을 가상현실 속에서 마음껏 경험하고 싶은 그런 판타지 소설 같은 세상을 들어가서 자기가 경험하게 만드는 플레잉을 하는 거죠. 그런 시절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몸은 가만히 있는데 거기가 실제로 막 다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뇌에다가 명령을 내려가면서 똑같이 다 느낄 수 있는 반응을 다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만큼 재밌는 시대가 와요. 그럼 그때는 뭐냐? 이 꿈과 현실의 경계가 사라지는 때가 오는 거죠. 꿈과 현실의 경계가 사라진다.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으세요? 호접지몽이라고 장자의 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장자가 꿈을 꿨는데 나비가 돼서 날아다니는 꿈을 꿨는데 너무나도 나비로 날아다니는 그 꿈이 생생해서 꾸고 나도 그 꿈이 너무 생생한 거야. 그래서 그 꿈이 꿈인 것 같은 생각이 안 들고 자기 몸이 자기 몸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아주 자각몽 비슷한 혼돈 상태에 있으면서 장자가 한 말이 그 말이잖아요. 꿈속에 나비가 난지 현재 현실 속에 내가 난지 헷갈린다. 구분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게 호접지몽과 같은 시대가 우리의 기술이 발전이 돼서 그런 시대가 곧 이제 옵니다. 곧 와요. 호접지몽의 그게 현실 속에서 우리도 진짜 꿈꾸고 있구나. 우리가 꿈을 꾸는 건지 이게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되는 시대가 무조건 오게 돼 있어요.
그 시대에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이 양자 컴퓨터 인간의 뇌 뭐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또 다른 말로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으로 생존하기라는 말을 같이 또 써놨는데요. 굉장히 좀 심오하고 철학적인 얘기일 수 있어요. 단지 그냥 판타지가 현실이 되고 그런 세상 속에 살면 좋겠다. 그리고 막 그렇게 온갖 세상 다 경험하면은 굉장히 뭐 새로운 어떤 경험을 많이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점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인지 여러분들의 뇌가 누군지 현실이 뭔지 다 무너지는 시대가 와요. 가치관이 다 무너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내가 인간인지 내가 가상현실 속에 있는 건지 나는 누군지 이런 것들이 다 혼미해지는 시대가 오죠. 그러면은 멘붕이 오죠. 멘탈, 정신이 붕괴가 와요. 그러면서 인간의 가치관이 급속도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여기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으로 생존하기처럼 우리가 인간으로 생존을 해야 돼요. 가상현실을 즐기지 말라. 그런 세계를 뭐 우리가 만들지 말자. 그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때 인간으로 생존하면서 인간 본연의 가치가 뭔지를 알면 창조주로서 내가 본연의 그 즐거움을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만든 도구에게 내가 굴복당하고 종속되는 게 아니라 내가 창조주의 권능을 더 무한히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딱 잡히는 거죠. 근데 여기 함몰돼서 오락만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내가 이 즐기기만 하는 그런 그걸로 푹 들어가서 캐릭터로서만 내가 이렇게 생존을 해 있다면 어느 순간에 인공지능인지 자기가 인간인지가 아예 경계가 무의미해지죠.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사실은 우리 몸뚱어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공지능이거든요. 근데 이걸 자각하고 나면 인공지능을 움직이고 있는 나 자신의 본연의 내 모습이 딱 드러나면 이걸 더 마음껏 만들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면서 내가 더 다양한 가상현실을 만들어내고 그런 주체로서 내가 살아있게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딱 잃어버리고 그걸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딱 로그아웃하고 정신을 딱 끈 상태에서 게임으로 캐릭터로만 아예 살겠다라고 탁 그냥 들어가면 앞으로는 이 경계가 무너진 시대가 되면요 더 이제 혼돈의 시대가 와요. 왜? 나도 캐릭터인데 얘도 캐릭터인데 둘 다 캐릭터 속으로 들어가갖고 캐릭터가 캐릭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체는 없고 그냥 그렇게만 사는 거죠. 그런 시절에 왔을 때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려서 캐릭터로 살면서도 유저인 나를 항상 일깨워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하고 인간하고의 싸움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인공지능화되고 캐릭터화 돼버리는 것들이 그런 일들이 안 생기고 우리가 유저로서 주인으로서 딱 굳건히 서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인공지능 판타지 소설이 현실로 구현된다라는 다소 좀 판타지스러운 얘기로 시작을 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는 이런 현실이 오더라도 우리는 내 자신이 이 게임을 즐기고 있는 그런 유저다라는 그런 마음을 한번 다시 더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